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오닉 티저 영상 이게 뭐 이 모양이냐 이러고서 저희가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현대차가 이 영상을 삭제해버렸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아니, 저희 때문은 아니시겠죠. 네, 아무튼 아이오닉 영상이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삭제됐어요. 좀 오글오글 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최종 영상은 괜찮겠지 뭐. 한국말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식 영상은 어떨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그 사이에 아이오닉 외관을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실내를 또 찍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잘 찍어주시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오닉 5 이제는 더 이상 숨기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씩 노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 여기 대치사옥 있는데 대치사옥에 가보면 그냥 밤낮으로 야외에 그냥 세워놓고 있어요. 전시돼 있듯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부러 유출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출시키면서 그걸 사람들이 찍으면 홍보되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뭐 낚여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찍고 홍보 막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죠. 저희 그렇게 하죠. 네, 저희 잘 낚입니다. 어떻게 낚였는지 한번 보시죠. 외관 보면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일단 딱 보면 와 진짜 길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차체 형상을 외곽을 이렇게 딱 보면 승용인가 SUV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CUV라고 내놓을 텐데 지난번에 모델 Y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단의 비율에서 그대로 길이 높이를 그냥 키우면 이게 세단으로 보여요. 작은 차를 키우면 큰 차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차를 가까이서 본 것 같이 보여요. 특히 사진을 찍었을 때 실물을 보면은 조금 그래도 생각보다 크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 비율을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SUV답지 않게 보입니다. 약간 해치백처럼 보일 것 같아요. 해치백스러운 차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영상에서 충전시간 충전 전류가 보이네요. 충전 전류가 32A. 일단 암페어랑 볼트를 알아야 와트를 알 수 있죠. 지금 완속 충전기니까 220V로 아마 충전할 텐데 그러면 대략 한 7kW 로 충전되고 있는 거네요. 뭐 당연한 거죠.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옆에서 그냥 꽂으면 급속 충전이에요. 굳이 완속 충전을 하는 이유는 아마 100kW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현대차 EV 스테이션 가봤지만 거기에서도 100kW 충전이 안 되거든요. 소울 EV가 100kW 충전이 되는 차인데도 40kW 남짓밖에 충전이 안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스테이션의 문제일지 차의 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아이오닉 5도 350kW까지 충전된다고 돼 있지만, 그리고 충전소도 350kW 충전이 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충전해보면 350kW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200kW 정도 되면은 아마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것 같고 그 이상은 아마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댓글 보니까요 초반에는 충전 속도가 느리고 갈수록 충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분 이상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충전을 쭉 해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전기차 충전을 하면 맥스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급속 충전소 가보면 급속 충전소가 100kW 충전소라고 하는데 한 50kW로 충전돼요. 70kW 충전되면 정말 빠른 거. 100kW 충전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럴 정도로 이 전기차 충전이라는 게 최대치가 여기 있으면 항상 요 밑에 어딘가에서 충전이 돼요. 그게 아마 전기가 그만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충전소 자체가 전기 공급이 그렇게 원활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대충 요 정도? 아닙니다. 테슬라는 맥스로 떠요. 119에서 120 정도로 뜨기 때문에 테슬라 충전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테슬라도 그게 항상 120이 아닌 게 테슬라 충전소에 보면 1A, 1B, 2A, 2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충전 포트가 있으면 요 둘을 같이 쓰는 거야. 한쪽이 만약에 120을 끌어가면 딴 차 딱 오면 절반으로 딱 떨어집니다. 테슬라도 결국에는 여러 대가 동시에 충전하면 충전 속도가 떨어져요. 현대차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대차 EV 스테이션에 있는 것도 대형 채비가 설치한 충전기인데 그것도 어쨌든 현대차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다른 충전소들은 말할 나위도 없죠. 그것들은 정말로 현대차가 관리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충전 사업자와 제조사 간에 이 수많은 논쟁들, 왜 너는 300km가 안 돼? 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쟤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일단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아이오닉 5가 나오고도 충전 시스템 문제가 한참 동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오닉 5 여러가지로 보이죠. 지금 테일램프 부분 많이 기대했는데요, 주행샷을 찍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보통 이제 테일램프에 이렇게 구멍이 막 있고 램프가 많으니까 뭐 주르륵 주르륵 이런 식으로 켜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깜빡깜빡. 이럴 리가 없어요. 아니, 나의 현대차는 이렇지 않아. 나의 현대차는 이렇지 않고 당연히 주르륵 켜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대해보죠. 아마도 지금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 보일 겁니다. 좀만 기다려봐요. 실내는 더 단순합니다. 외관에서 네모네모한 느낌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동그라미예요. 네모가 거의 없다. 외부하고 실내를 연결짓는 그 무엇이 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계기판 부분을 보면 계기판의 테두리에 흰색으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저는 여기 무슨 테이프가 붙어있는 건가 했는데 테이프가 아니에요. 그냥 흰색이네. 내비게이션도 주변이 흰색인데요. 에이, 설마 계속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진 않겠죠. 아마도 이거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이렇게 되나? 색깔이 변할 수 없어요. 요 테두리에 만약에 불이 켜진다? 아, 그럴 순 있겠다. 뭔가 희망회로를 돌리게 되지만 어쨌든 테두리가 흰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흰색 인테리어가 기본일 수도 있잖아요. 인테리어 전체가 흰색이면 크게 지장 없을... 아니, 그래도 이상할 것 같은데 베젤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우리가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것도 검정색으로 하면 베젤이 없이 보이고 뭐 꺼져 있을 때는 되게 예쁜데, 근데 만약에 이게 흰색으로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면 그땐 흰색이 오히려 더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흰색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계기판 테두리를 흰색으로 쓰는 최초의 자동차, 좋지. 긍정의 힘을 믿어봅시다. 지금 보면 핸들에 홈커버가 아이오닉 엠블럼이 없네요. 홈커버에 뭔가 엠블럼이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홈커버에 아무것도 안 써? 테슬라도 없거든요.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포르쉐 같은 거 엠블럼 있으면 빵빵할 때 아, 내가 포르쉐 타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딱 손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지 않나? 홈커버에 엠블럼 있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아이오닉엔 엠블럼을 없앤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본 것 같긴 해요. 자, 그런 것들은 둘째 치고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입니다. 이렇게 기어 시프터, 이거 아니고 버튼 아니고 칼럼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뒤로, 네, 이렇게 가는 칼럼식이에요. 진짜 기어 시프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셨잖아요. 아,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차들을 타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혼동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칼럼식인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사용하고 있고요, 테슬라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테슬라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칼럼식으로 빠르게 전환한 것 같습니다. 칼럼식 시프터는 장점이 많죠. 일단 혼동되지 않고요, 위로 올렸을 때 후진, 아래로 내렸을 때 전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없어서 혼동되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서 계속 전진 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칼럼식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 가운데를 온전히 빈 공간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전에 기어 시프터가 사라진 이유는 사실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한 곳에 결국에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버튼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적지 않아요. 결국에는 컵홀더 같은 거 넣을 때 또 고민하게 되고, 다이얼 같은 걸 하더라도 역시 공간을 꽤 차지하기 때문에 칼럼식이 공간 활용 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생각이 났어요. PRND를 돌려서 한다? 전진은 이렇게 돌리고 후진은 이렇게 돌려? 에이, 그런 일은 없어요.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핸들을 잡고 있으면 시프터는 어디 있어야 되지? 당연히 핸들 바로 옆에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이퍼가 있어야 된다면 와이퍼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PR이가 바뀌었습니다. PRND, 그러니까 기어 시프터가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눌러서 P를 한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시프터를 왜 아래쪽에 달았지? 일단 이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리고 돌리는 이게 아, 이게 당연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위치상 이렇게 움직이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위치상 요걸 돌리나? 요걸 돌리는 것 같아요. 약간 돌리게 생겼어. 아, 이거 돌리게 생겼지? 전진을 이렇게 하고 후진을 이렇게 하나? 손목이 굉장히 불편한 각도거든요. 전진 후진을 이렇게 하는 차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아니, 칼럼을 움직여야지 왜 굳이 아니겠지. 아닐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다. 돌리게 생겼지만 뭔가 좀 느낌이 왜 돌리게 생겼냐면 그림이 좀 잘못됐네. 사진을 좀 잘못 찍어서 여기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위아래로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이 너무 없어. 혹시 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이거 돌리겠어요? 아, 왜 불안한 예감이 들지?
나머지 인테리어 보면 몇 가지가 특이하네요. 예를 들면 버튼들, 그랜저에서 우리가 버튼이 조금 멀어요. 시트에 딱 앉았을 때 팔을 다 뻗어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 일으켜 세워야 되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번에 버튼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버튼이 굉장히 안쪽으로 다가와서 버튼 누르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런데 공조장치에 에어벤트가 역시 멀리 있어요. 얼굴에 들이치는 걸 좀 막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벤트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서 이걸로 송풍량이 충분할까? 소리가 크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살짝 드는데 어쨌든 지금 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멀고 그리고 좀 파묻혀 있어서 이렇게 공기를 충분하게 내뿜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인테리어 자체는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더 인체공학적이 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흰색과 검정색이 대비되는 건 조금 이상한데 아마도 인테리어에 흰색이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흰색에서는 아마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아이오닉 5에 대한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터원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WLTP 기준으로 510km까지 간다. 맞죠? 이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초고속 충전으로 80%를 18분 만에 도달한다. 그리고 바이다이렉셔널, 그러니까 하루 충전되기도 하고 차에서 전기를 뽑아서 거꾸로 집에다가 공급하거나 다른 사용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 당연히 다 밝혀진 바죠. 그리고 3m 휠 베이스, 컴플리트리 리클라이닝 시트 앤 모바일 콘솔, 완전히 기울어지는 시트랑 모바일 콘솔은 무슨 뜻으로 한 얘기일까요? 가운데 있는 콘솔 박스가 앞뒤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쓴 걸까요? 그리고 트렁크가 600리터다 310마력까지 도달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이다.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44인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 44인치가 얼마나 큰 크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아이맥 중에 큰 거 있잖아요. 큰 아이맥이 27인치예요. 44인치면 어마어마한 건데 바이톤이 갖고 있었던 자동차 바이톤 엠바이트 그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멀리 이게 가깝지 않아요. 손으로 터치 안 되는 거리예요. 꽤 멀리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높이도 이만하거든요. 끝까지 가고 차도 엄청나게 큰 차예요. 그 차가 48인치입니다. 그거보다 4인치 작은 거예요. 그걸 HUD로 쏜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니터하고 똑같이 볼 건 사실 아니죠. 모니터로 보면 여기 있는 실물 크기를 봐야 되지만 이거는 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프로젝션에서 요 끝에서 저 끝까지가 보이니까 요건 사실상 44인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초점이 맞는 위치로 따지면 44인치에 해당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무튼 표현의 차이인데 HUD 크기를 재는 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렉서스 LS 같은 경우는 24인치의 HUD라고 얘기했었고요. S클래스 같은 경우는 HUD의 크기를 77인치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보고 차 밖에서의 거리를 잰다 그러면 77인치다 이런 식으로 언급된 부분은 있습니다. 메르세스가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4인치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44인치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크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HUD의 인치를 재는 방법은 아마도 조금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 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곧 출시됩니다. 원래는 어저께 출시됐어야 됐어요. 조금 연기돼서 2월 16일 수요일에 공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계약은 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출고는 4월부터 출고된다고 하네요. 가격은 5,200만원부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정확한 가격은 실제로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죠. 어쨌든 5,200부터다 라고 하면 코나 EV나 니로 EV하고 거의 같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더 비싸지는 건 아니고 그 차들하고 가격이 같은데 기능적으로 더 훌륭하고 그리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니까 무엇보다 당연히 전기차에 더 걸맞는 그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니로 EV나 코나 EV 그리고 소울 EV를 판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단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5,200만원이 시작이고 여기에 옵션을 더하게 되면 아마 6,000 이상 갈 수 있겠죠. 보조금에서 어쨌든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1,000만원 정도 받아서 아마도 4,000만원대에 구입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충전 뒤에서 하는 거 지금 보이시잖아요. 뭔가 현대기아차가 알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지금 이 GMP 특성상 다 뒤로 이렇게 옮겨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장치가 뒤에 많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충전하는 거고요. 일단 후륜구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옵션이 있어요. 후륜구동을 하게 되면 조금 저렴하고 사륜구동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기존 차의 사륜구동이 아니라
파워도 더 세지고 배터리도 더 큰 게 들어가야 돼서 아마도 사륜구동 옵션의 가격이 기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비싸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옵션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다른 파워트레인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도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옵션인 경우엔 환경부의 보조금을 사륜구동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옵션이 아니라 다른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구분되면 6천만 원이 넘게 돼서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오닉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테슬라의 후륜구동, 사륜구동도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이런 것들이 장차 다른 전기차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전기차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아이오닉5 곧 출시될 텐데 출시되면서 또 다양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좋아요, 구독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